자, 6학년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교과서 112쪽부터 11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1950년도의 서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 도시라고 할 수도 없죠. 전쟁 직후 황폐해진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전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일부 다니기 시작하는 196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도 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자, 이때만 해도 소비재, 생산재보다는 소비재, 그 다음에 밀가루, 쌀, 섬유 등의 300공업을 중심으로 간신히 가난을 면하는 것이 극복이었던 시절이었죠. 자,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죠. 자, 자동차도 점점 늘어나고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 성장입니다.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5천원이었어요. 5천만 원 아니고 5천원이요. 하지만 40년 뒤인 1990년에는 460만 원으로 900배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대로 소비재 중심, 농업 중심 사회에서 첨단 산업 사회로 산업 구조가 계속 변했죠. 거의 10년 단위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거쳐왔던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보통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200년 정도 걸린 경제 성장을 우리는 40년 만에 해냈고 200년에 걸쳐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역시 40년 만에 다 끌어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회 문제들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던 1970년대부터 도시 인구는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을 하면서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도시라는 거고요. 초록색이 되어야 인구 소멸로부터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모여드는 현상과 더불어 오늘날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등을 촌락 실정에 맞도록 세워 촌락 지역에서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노동시간과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국제노총에서 조사한 노동권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노동권지수 점수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어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 노사 갈등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냈고, 짧은 기간에 많은 노사 갈등이 일어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 어느 한쪽의 일방적 피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죠. 정부와 기업은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혹시 보셨나요? 빠른 경제 성장은 사회 소외계층을 충분히 배려하고 돌볼 시간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 수준이 상위 10%인 사람과 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약 5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지갑을 닫게 되죠.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생산한 물건은 팔리지 않죠. 따라서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복지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적정한 소득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1994년 한강다리인 성수대교가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마치 누가 칼로 끄는 것처럼 그대로 교각이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바로 그 이듬해인 1995년에는 우리나라의 강남 한복판 서울 서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두 사고 모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완공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부실하게 공사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역시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산업 단계들을 쉬지 않고 거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였지만 그만큼 환경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요.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시민단체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이제 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우리나라 외화를 바닥나게 했고요. 1997년 11월에는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국내 주요 30대 대기업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7곳이 부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2018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우리 돈 약 3,4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실질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소득을 따져보면 17,000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 약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죠.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가 빠른 산업 발달과 함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정책들을 펴왔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좀 더 산업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들이 모두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세대 갈등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농업과 소비재 산업이 경제 중심이었을 때, 즉 농업이 중심이었을 때는 빠른 것보다는 안 쓰고 안 먹고 아끼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었고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금 덜 자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단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지혜롭게 일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아껴야 되는 할아버지, 열심히 일하면 되던 아버지, 정보를 다루는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40년 만에 소비재 산업에서 경공업, 중공업을 거쳐 첨단 산업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그러니 같은 집안 안에서도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115쪽을 살펴보고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오는데 예시 자료를 참고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또 의견을 나눠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다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